더들 쳐. 야, 제주도, 양평, 그리고 어디였지? 강화. 니네 놀러 가는 거 솔직하게 말해. 준하는 안 갈 것 같아? 원래 어디로 가는데? 나주? 아, 난 곰탕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치, 나주. 그치, 배지. 그치, 그치. 아연이는? 원래 어디 가는? 다현이는 어디야? 서울 어디? 오. 유한이는? 거기도 머네. 남양주? 여기는 의심해봐. 양평, 제주, 강화는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갬성 있는데. 그, 안 가봤어? 거기 카페 이쁜 데 있어. 천국에, 뭐지?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건물 위 꼭대기에다 계단만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낮에 가면 천국 같은 느낌이거든. 밤에 가면 약간 지옥문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 어. 그래서 근데 그게 동막 쪽에 있어요. 한번 가보면 괜찮을 거고. 양평? 양평은 해장국인데. 나 제주 너무 좋아. 제주도를 어 옛날 여자친구랑 한번 갔었어. 근데 그땐 너무 재미없었어. 맛있는 건 먹긴 했는데 너무 재미없었어. 근데 쌤이 이제 재작년에 렉스캉 오기 전에 어찌저찌 하다가 일주일 정도가 휴가가 생겨갖고 제주도를 2박 3일을 갔다 왔어요. 혼자서. 너무 좋았어. 혼자서 너무 행복했어. 왜냐면 거기 게스트하우스에다가 독방을 썼거든. 그 방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딱 나오면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바다야.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뛰어들어와서 수영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참고로 거기 바다가 폭우로 돼 있는 데인데 바다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올라오더니 손에 문어를 잡아. 문어를 잡았대. 그래서 쌤 거기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친구 집이 있거든. 야, 오늘 저녁은 문어 식혜다. 그날 하루 종일 밑에 훑고 댕겼어. 근데 문어는 못 잡고요. 올라오니까 저걸 잡았구나. 스노클링이랑 안경은 주웠어. 그걸 주웠고 그리고 올라오니까 누가 툭 쳐. 튜브야. 튜브를 주인을 찾아주고 두 번째 튜브를 또 찾아주려고 했는데 겁내 크더라고. 이만한 거더라고. 근데 포부가 되게 위험한 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근데 그때가 나갈 때였나? 내가 자꾸 가 저쪽으로. 그래갖고 튜브를 놔줬지. 안 그랬으면 내가 일본 갔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지. 제주도 너무 좋아. 제주도 너무 좋아. 제주도 고등어 회도 맛있고요. 근데 그때 회도 안 먹었어. 그냥 혼자서 그냥 거기 앞에서 바다 벤치가 있거든. 거기서 딱 바다 보면서 바다 이렇게 있으면서 벤치도 되게 갬성 있게 있어. 이게 쭉 길이 있는데 거기에 딱 그 테이블 같은 게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어, 사진이 있을 텐데. 좀 갬성 있어. 개 사진밖에 없어.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 갬성 있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럼 여기 앉아서 혼자서 맥주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책 읽고 있었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했어 이때. 그리고 2박 3일을 있었는데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돌아다닌 본 게 딱 한 게 있어. 거기서 좀만 더 가면 애월이라는 데 있거든. 친구가 하도 거기에만 갇혀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데리고 가준 거야. 곱창 먹었어요. 그리고 그 곳을 벗어나질 않았어. 근데 너무 좋았어. 혼자 가는 제주도 너무 좋더라. 나중에 한번 가봐. 아무것도 안 했어. 난 거기에만 있었어. 거기서 있고 그 수영하고 와서 이제 샤워하고 노고 나니까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으로 영화 보다 잠들. 그리고 일어나서 친구네 집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 생활을 2박 3일 동안 했거든. 너무 행복하더라. 아, 양평. 아직? 지금 하면 춥나? 춥겠지. 얼어 죽겠지. 자, 수업 시작할게요. 부사절이 쓰인 구문이라고 돼 있어. 자, 부사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요. 부사절이라고 돼 있어. 얘는 그럼 부사일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인즉슨 이 부사절이라는 녀석은요. 수식할 수 있는 게 뭐야? 명사 빼고 싹 다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문 분석할 때 이 녀석을 뭐라고 나타내냐면 ADM이라고 나타내죠. 일반적으로 ADM이라고 나타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는 부사절 쓰이는 것은 이제 접속사가 있는 녀석이에요. 하도 지겹게 봤던 거 옛날에. 자, 그래서 시간, 조건, 이유, 양보, 목적, 결과 등을 나타내는 절을 주절에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붙인다. 즉, 결국은 접속사라는 개념은요, 뒷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 완전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접속사는요, 각각의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쓰임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 우리는 ADM이라는 말이고요. 주절에 대한 부사어의 역할, 즉 이 말인즉슨 뭐냐면요. 주절 전체, 문장 전체를 뭐 한다고요? 꾸며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before, after, until. 자, 근데 before, after 이 두 녀석들은 모두 가능해? 전치사도 가능해요. 전치사도 가능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접속사로 쓸 경우에는 너네가 접속사 대실 생각하면 뒷문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래?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접속사로 쓸 경우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근데 전치사일 경우에는 뒷문장에 명사 또는 동명사만 와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until, while, as, since, once, every time, by the time, as soon as라고 돼 있어요. 자,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라는 건데 얘도 되게 웃기지만 접속사야.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는 요 녀석들은 좀 체크해 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진짜 정말 싫은 녀석들, as, 그리고 since는 사실 그나마 조금 낫긴 한데 since라는 녀석은요 이후로라는 말 말고 또 뭐 있어? 때문에라는 말 있죠. as라는 녀석이 제일 힘들죠. 여기 볼게요. 조건에서도 아이고 이유에서도 as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as는 뭐뭐 할 때, 여기서 as는 뭐뭐 때문에, 그리고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음, 일단은 이런 녀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넘겨 볼게요. 여기 보니까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서 주절과 논리 관계로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면 좋겠죠. 자, 그럼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 as, 두 번째 as, 세 번째 as만 한번 먼저 구별 좀 빠르게 해봅시다.
첫 번째 as는 뭐 했어, 승우야? 시간, 즉 뭐뭐 할 때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문맥상 보니까 여기서는 기차역으로 걸어갈 때 나는 뭐 했어요? 따뜻한 햇살을 느꼈대요. 어디? 내 등 뒤에. 그래서 뭐뭐 할 때 when이랑 같은 거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거는요. As students' attitude become more optimistic, their confidence with math grow too 라고 돼 있어요. 학생들의 태도가 더욱 낙관적이게 됨에 따라서 수학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도 마찬가지로 뭐 했어요? 늘었어요. 자, 그러면은 진원아, 여기서 S는 뭐 했어요? 이유? 그럼 어떤 거? because? because? 그럼 해석은? 왜 갑자기? 맞죠? 여기서는 뭐뭐 하면 따라해요. 자, 그 다음 거는 유한이 음, 세 번째. 예, 예, 예. 이유죠. 자, 여기서는 seed부터 preferred까지가 결국은 뭐예요? 더 얇은 코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껍질이 되겠죠. 씨앗의 코트는 껍질이잖아요. 껍질의 씨앗은요 선호되어진대요. 자, 근데 여기서는 결과가 되니까 그 이유가 뭐야? 여기서 그 씨앗들이 더 쉽대요. 뭐하기에 먹기에 더 쉽고요. 그리고 가루로 가공하기에 더 쉽대요. 자, 그리고 그들은요 허용했대요. 여기선 그들이 뭘까요? 더 얇은 더 얇은 껍질의 씨앗들은요 seeding to sprout, seedling이라고 하면 묘목이거든요. 그래서 묘목이 sprout, 발화되도록 더욱더 빠르게 뭐 할 때? 파종되었을 때 더욱더 빠르게 발화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뭐야? 선호되어졌던 거죠. 선호되어 형식인 구체적인 이유 1번과 2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as 여기서는 뭐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요. 어, while도 하나가 더 있구나. 뭐랑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에 그리고 반면에. 자, 그래서 밑에 거 5번 좀 한번 빠르게 구문 분석해보고 해석해보세요. 자, 눈들은요, 본대요. 어디를 표면을 보는데 귀는요, 뚫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대요. 어디를? 표면 아래를 뚫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대요. 자, 반면에로 지금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 반면에로 해석될 경우에는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앞뒤가 뭐예요? 주절과 종속절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penetrate, 뚫고 들어가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는 좀 체크 좀 빠르게 해줄게요. even if랑 even though라는 녀석의 차이점이 살짝 있어. 그래서 뭐냐면 even if 뒤에는 뭐가 오냐면 가상의 일이 오고요. even though 뒤에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야. 이것까지 물어보는 치사한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었어. 있기는 했었어. 그러니까 정말 치사하게 내는 학교들은 각 어법에 대한 쓰임새를 내는 학교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대진 과자는 그렇게까지는 내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아, 이런 거에 약간 차이가 있구나. 문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면 너네 머리가 너무 아프겠지. 자, 그래서 그냥 한번 볼게요. 자, praise your children for attending test. 이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너의 아이들을 뭐예요? 칭찬하래요. 비록 it was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for taking risk. 뒤에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돼.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라라고 되는 거라서 아마 for taking risk라는 게 해석이 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체크해 줄게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은 if라는 녀석 때문에 if는 우리 뭐야? 조건 뭐 아니면 가정법 들어가잖아. 그래서 가상의 일, 즉 상상하는 거, 즉 가정하는 거 이럴 때 쓰인다라고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even though는 although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그만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so that이라는 거는 특징이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이겠지만 너무 뭐뭐해서 that 이하하다라는 표현이잖아. 결국 that 이하가 뭐예요? 무슨 말이야? 결과예요. that 이하의 표현은 결과예요. 근데 뒤에 거 so that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뒤에 오는 거는요. 이유와 또는 결과 둘 다 와요. 이유가 올 때도 있고 결과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접속사 같은 경우에 컴마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접속사 소댓이 왔잖아. 이때는 뭐만 오냐면 결과만 와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콤마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만 소댓이 사용할 때는 그래서 뭐뭐 하다 그 결과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된다고. 이때는 그 결과 뭐뭐 하다지만 이때는 뭐뭐 하도록도 되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이 뭐뭐라는 표현 자체가 이유 또는 결과가 올 수가 있다고.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마 있을 때는 해석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잡히는 녀석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녀석들은 빈칸 문제 출제도 좋고요. 영작 출제도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만 좀 참고하시고 그럼 질문 하나 더. 접속사 쏟에 쓸 경우에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A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을 때는 in order that도 있고요. 그리고 소댓 구문에서 하나만 좀 더 해주면은 일반적으로 소댓 구문에 요 물결표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랑 뭐가 있죠? 형용사, 부사가 있지 않아? 맞아? 자, 그러면은 이 형용사 부사가 들어갈 때 구문 분석 차이점만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so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대시 올 경우랑
부사가 오고 대시 올 경우랑 구문 분석의 거의 대부분은요. 이 녀석은 거의 보어 자리고요. 얘는 서술어구예요. 그리고 얘는 서술어구 자리고요. 얘도 서술어구가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쉽게 생각하면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거의 보어 자리일 경우에 소댓 구문을 많이 사용해요. 그때 형용사만 써야 돼서 문장에서도 지금 보면 여기도 봐봐. 10MHz는요 너무 빠르대요. 보어 자리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that 이하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조금 구별하는데 편할 거야. 소댓 구문에서 구문 분석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요거랑 같은 녀석인데 또 뭐 있어? 명사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 기억나는 사람. 명사를 꾸며주고 명사가 들어가야 돼. 너무 그래서 명사하다. 너무 명사에서 that 이하하다. 뭐 이렇게 돼. search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 여기서 요 부분 어순 조심하고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요 녀석이 만약에 명사가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돼? 형용사가 오고요. 뒤에 어나 언이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오고. 그래서 쏘가 왔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 쏘가 왔을 때는 형용사, 관사, 명사고요. 서치가 왔을 때는 요렇게. 그래서 요거 좀 차이 좀 체크해 주세요. 근데 취소할 때는 이 자리에 문제 내시는 분도 있어서 그 다음에는 혹시 여기까지 전반에서 새로 나왔지? 새로 나갔지? 왜냐면 T반은요 겁나 빨리 진도 나가는 반이 있어갖고 이미 거의 끝까지 한 반이 있어서 혹시 이쪽 반도 있었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지금 했던 거 또 하는 거 있어? 아니지. 맞아? 아니지. 했던 거 또 하는 거 아니죠? 12번 구문 분석 한번 해보고요. 해석 한번 해봅시다. 친구, 그럼 아버지 제주도 둘이 잘 쓰셔. 평소에는 요즘은 내려가면 거기서는 대화할 때는 대전을 쓰는데 평소에는 표정이 나 예전에 버스를 택시 한번 탔는데 아저씨가 제주도 분이시거든. 친구네 집까지 택시 타고 가야 돼. 탔는데 친구랑 전화하시면 내가 무슨 말인지 한마디를 못 알아듣어. 진짜 무서웠어 그때. 근데 무서운 것만 신기한 것 같아. 맨 처음에 이거 제대로 가고 있나? 설마 카카오 택시니까 뭐 괜찮겠지 하는데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넌 알아들어 보면? 아 진짜? 너무 달라.
12번 다 했어요. 자, by the time play finished 뭐 할 때쯤이에요? 연극이 끝날 때쯤. 그의 손은요, felt sweaty라고 돼 있어요. 손은 어떻대요? 축축한 걸 느꼈대요. 그럼 손이 축축해졌다라는 거잖아. 땀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요, 뭐 하고 있어요? 경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죠. 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해석하는 거 조금 조심하시고 하나만 더 하면 by the time이라고 하면은 뭐뭐 할 때쯤이라는 표현이라서 사실 대략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when이라고 할 때는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차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거야. 자, 그래서 좀 밑에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이 unless라는 표현은요. 얘는 같은 표현이 if, not이라는 건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로 변형을 어떻게 주시냐면 if something 뭐 does not interfere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장에서 그냥 아이들은 단순하게 이 문장만 외웠을 때 if라고 원래 unless라고 되어 있는데 if로 바뀌었네라고 하면 틀린 걸 고르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고요. 또 아니면 만약에 문장에서 변형은요 쉽게 하는 건 이거죠. if부터 그냥 interferes라고 하는 건데 이 뒤에 거를 보통 잘 안 봐,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 not이 들어가 있는 걸 꼭 체크해 주신 다음에 if로 바뀌면은 틀린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자,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이어서 진행할게요. 너나 세월 썼니? 정규 단어? 다 썼어? 검사 받았어? 안 받았지? 바꿔봐야 된다. 내가 할 거야. 아니야, 좀 있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얘만 영어로 쓰는 거. 뭐냐면은 나는 district가 싫다. 뭐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쓸 때 영어 문장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 단어만 영어로 쓰는 나는 이 district가 싫다. 나는 이 구역이 싫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 없죠. 알겠어? 다음부터 이렇게 적어. 또 까먹으면 또 이렇게 적을 거야. 힘들잖아, 이거. 어. 이렇게 쓰라는 게 단어 외울 때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페널티 문장을 쓸 때, 그러니까 쌤도 단어 외울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정말 딱 머릿속에 박히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건 몇 개 없어. 30번을 써보는데 하나도 안 생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단어를 외우려고 해. 그래서 도움이 돼. 자, 15번 복합관계사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자, 복합관계사도요. 어떻게 나눠져 있어?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아이고. 관계, 부사로 나뉘어요. 쉽게 보면은. 근데 결국 포인트는 뭐야? 불완전, 완전. 이거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복합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복합관계 대명사에도 뭘로 쓰일 수 있냐면 부사가 되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명사가 되는 녀석이 있어요. 자, 즉 쉽게 얘기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whoever이라는 단어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no matter who라는 녀석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근데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anyone, who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who부터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장은 anyone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돼서 명사가 가능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울 때 복합관계사라고 하고 whoever이라고 하면 no matter who 또는 anyone who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쓰임새 차이는 부사랑 명사의 차이라고. 즉 그 말인즉슨 부사란 자리는요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ADM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명사가 된다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요것만 조금 바뀌는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도 있냐면 이제 whichever도 no matter which가 있고요. 다시 또 뭐 있어? anything which가 있겠죠. 그리고 whatever도 있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no matter what이라는 게 되고요. 얘는 뭐예요? anything that으로 돼요. anything that으로 돼요. 이건 왜 that으로 되냐? what은요 기본적으로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죠. 됐어요. 그럼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anything이라는 선행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that으로 써야 돼.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복합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보면은 나눠준다면 이제 우리가 whenever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wherever이라는 게 있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 however 이라는 녀석도 있을 거야. however 기본적으로 우리 뭘로 알고 있어? 부사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however는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표현이야. 그래서 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no matter 같이 들어가게 되고 뭐 들어가겠어? when, where, how 들어가는 게 공통점이죠. 자, 그런데 뒤에서는 뭐가 됐을까?
at any time. 그리고 at any 여기 이거 뒤에 쓰는 거 명사라고 하지 마. 그냥 이대로 냅둘 거예요. place when 그리고 any whatever way 이라고 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at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서술어구 되고요. 얘도요. 위치에 따라서 서술어구가 가능해요. 전사 플러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 이거에 따라서 부사나 명사로 가능하지만 요 두 녀석들은 다 부사라는 거. 이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15번 한번 구문 분석하고 해석해 볼래요? 자, 구문 분석했어. 아직 못한 친구들은 마무리하고 한번 구문 분석 확인해 봐요. 해석해도 될까요? 아직 다 못 썼어 해석? 그럼 못 쓰고 있어. 못 쓰고 있던 거 아니야? 어. 너 낙서했지? 안 예뻐서. 아니, 해석이 안 예뻐서? 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올림픽 선수들이 set a new record 새로운 기록을 세울 때마다 it inspires 이것은요, 즉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은요 고무시킨대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들 내에 있는 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또 넘어설 수 있도록 그 성취를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록 인간 수행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설정하기 위해서 넘어설 수 있도록 고취시킨대요. 또는 영감을 준대요.
조심해야 될 건 to bring과 go, beyond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로 병렬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렇게 병렬로 이어져 있을 때 되게 조심히 나올 수 있는 어법 문제는 이 자리가 많으면 이 자리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준동사들이 포함해서 동사 형태로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죠. 이 자리는요. 만약에 변형돼서 셋이라고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음, 접속사는 별로 문제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29번. 구문 분석해 보시고요. 한번 해봐요. 그렇지. 대진고에서 시험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게 뭐야? 그냥 다? 과자는? 서술형? 아니, 영어 말고 모든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수학? 수학이 유명해? 저희는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시험지 보면은 이름이 없다는 게 뭔 말이야? 그 이름이 되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아, 시험 난이도로 봤을 때 문제 출제 유형이나 근데 진짜 시험지 보면 어. 쉬울 때 문제도 어려워. 왜? 수학이? 대학원은
주역 대진 거를 풀어서 90점이 넘는 친구들이 대학어 거 풀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야. 문제가 되게 더러워. 근데 내가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말해도 되지. 내가 애들한테 아예 대놓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시험지를 보고 대진고 시험지를 봤을 때 대진고 시험지는 내가 알던 고등학교 시험지였어. 어, 약간 결이 많이 달라. 가자고는 어떤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영어 시험지는 어때? 진짜? 왜 그러지? 원래 2학기는 어려운데? 그 1학기 때 점수가 많이 낮아가지고 2학년 1학기 때 그때 쌤이 난이도 좀 쉽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때 1등급 98인가? 어. 90, 1학기 때? 2학년 중간 때, 어? 2학기 중간 때 2학기 중간 때? 그때 답장이 1등급 98인가? 97인가 그 나와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대진도 그러지 않았어? 2학기 중간 엄청 쉽지 않았어? 아닌가? 2학기 중간이었나? 아, 그래? 2학기 중간 때 막 100점 수두룩 하고 이러지 않았어? 아니야? 언제 있었는데? 1학기 중간이야? 100점 1등급이었다고? 씨발. 씨. 내가 어머님들한테 상담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쌤은 이제 수능을 봤을 때 쌤은 500점 만점이었어. 그러니까 국영수 100점에 사탐 200점, 과탐 200점, 문과 이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내가 수능 점수가 420 몇 점이었거든. 420 몇 점이었거든. 근데 나름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국영수는 그래도 2, 3등급, 국어는 아니야. 국어는 4등급 나왔어. 난 국어가 제일 싫어. 국어가 제일 싫었어. 제일 어렵고. 지금 근데 국어 공부를 하는데 재밌기는 해. 요즘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존나 재미없어. 어쨌든 국어는 단 한 번도 수능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역대급으로 나왔었어. 수능에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솔직히 나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어머님 저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만약에 애들 내신 보는 거 풀라고 그러면은 저도 100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워. 내신도 어렵고요. 수능도 어려워. 수능도 그냥 운 좋게 지금 운 좋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매번 고3 거를 최대한 풀어보려고 해. 이제 수능 거를 매년 풀어보려고 해. 근데 아직까지는 90점 아래는 내려가 본 적은 없어. 근데 어려워. 근데 어렵긴 어려워. 어. 그러니까 너네 공부는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게 현실적일 거고요. 뭐 그렇다면은 어려워서라도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해. 어려운 거다. 생각을 해. 어려운 거다 생각을 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조금 더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거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멘탈이거든요. 멘탈 관리. 근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나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한 멘탈 관리인 거지. 노력을 1도 안 했는데 멘탈 관리를 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생각 잘해. 어, 정말 많은 노력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요. 나는 사실 학원을 잘 나오고 있는 거에 더 가산점을 많이 주는 사람이야. 학원을 매일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거든. 내가 그랬거든. 나 예전에 학원 하도 안 나가고 원장님이 이번 달 공짜로 다니라고 얘기했었어. 하도 안 나가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단 한 번도 학원을 내 의지로 끊어본 적이 없어. 엄마가 끊으라고 해서 끊었던 거지. 나는 한 번도 내 의지로 끊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니는 건 내 의지로 다녔지. 근데 끊는 건 엄마 의지였지. 늘 항상. 왜냐면 잘 안 갔고요. 어. 나중에 그래서 난 과외를 더 많이 했었어, 사실은. 근데 이제 수학하고 영어는 과외를 했었는데 국어랑 이제 사탐 과목은 과외를 할 수가 없어서 학원을 많이 당겼었지. 그러니까 나조차가 이제 예전에 학원 다닐 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에 되게
점수를 많이 주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시라는 거에서 이겨내려면 그만큼 노력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 목표는요. 어, 우리는 조금 더 상향 조준을 하게 되면요. 모든 숙제 A고요. 그리고 단어 시험 90점 이상, 그리고 듣기 시험 안 빼먹는 거, 그리고 데일리 B 플러스까지가 목표예요. A까지라고는 안 할게요. 이거는 양아치거든. 왜냐면은 내가 문제 낸 거고, 내가 문제 내면서도 생각하거든. 이 새끼들 나 욕하겠는데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 하나라도 틀리면 A가 안 나와. 다 맞아야지 A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는 B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너네도 앞으로 또 내신 다시 들어가서 공부할 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2등급인 친구들은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제껴야 될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3등급인 친구들은 2등급인 친구들을 제껴야 되는 게 몇 명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냥 맥락적으로 그냥 다 3등급 대 1등급 될 거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몇 명인지 생각을 해보고 현실적으로 너네가 이제 등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어쨌든 말해도 안 들으실 거 알아. 안 들으실 거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아야 되는 게 너네가 너네 자신을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좌절하지 말라고요. 이해됐어요? 등수가 올라갔으면은 성장했구나라는 지표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기준점은 우리 내신 들어가기 전에 정규반 동안에 너네 목표는요. 단어 계속 꾸준하게 통과하는 것과 그리고 숙제 꾸준하게 A 받는 거 그리고 데일리 B 플러스 이상 받는 거. 근데 이거 어려워. 듣기까지 포함이고 이거 어려워.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지켜봐요. 그러면은 최소 방학 지나고 나서는 단어 부분은 조금 더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너네 학습 태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힐 거고요. 그리고 숙제는 내가 단순하게 내주는 편은 아니잖아. 우리 학원 자체가. 단순하게 낼 거면은 그냥 너네 진도 나 그냥 빨리 나가고 문제양 존나 많이 주면 돼. 그걸 원해?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공부라는요, 그 공부하는 시간 중에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쌤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단 한 번도 내신 기간에 내가 내준 숙제를 완벽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변형 문제를 하나 이상 풀어본 적이 없는 친구야. 근데 그 친구 내신 1등급이었고요. 영어든 수학이든 1등급이었고요. 학교는 건국대를 갔어.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건국대를 갔어. 근데 그 친구는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 내가 뭐라고 크게 말을 안 했거든. 걔는 베이스는 되게 좋아. 그런데 문제 풀 때 꼼꼼히 풀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꼼꼼히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한테 문제를 줄 때 구문 분석을 하고 근거를 적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문제만 풀지 말고요. 이거를 풀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요. 그 기록을 통해서 너네 뭐 해야 돼? 채점을 하면서 나는 이때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해답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네라고 하면서 비교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틀린 걸 고칠 수가 있다고. 귀찮긴 하지만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복습 예습 안 하잖아. 그치? 복습 예습 우리가 안 한다라고 난 믿어. 내 친구들이, 모든 학생들이. 그래서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는요, 대부분 복습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에 맞춰서 데일리도 복습과 예습을 어느 정도 가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말한 것 부분만 조금 더 지켜주세요. 한번 구문 분석 볼게요. 자, if you heard라고 되어 있는데 heard라는 단어가 지각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오형식이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say 나왔다고 해서 동사라고 적으면 안 되죠. 뭐라고 적어요? 목적격 보호라고 적고요.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saying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자, 만약에 네가 들었대요. 누군가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면 쌤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두 개 표시했어. 왜 했을까? say의 목적어거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그 다음 문장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조금 봤어. you는 뭐예요? 대명사라서 주어 자리 했고요. even if는 접속사고요. around는 부사고요. were being pushed는 뭐예요? 동사인데 어떻게 돼 있어? 과거 진행 수동이야. 어디에서? 크고 시끄러운 군중들 속에서 자, 비록 너가 뭐 했을지라도 당연히 접속사가 먼저 오고 주어인 you가 와야 되겠고요.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건 뒤로 가야죠. 근데 이거 직역하면 네가 이리저리 눌려지고 있더라도 어디에서 크고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were being pushed, be being pushed, 잠깐만. be pushed라고 하면은 눌려지는 것도 있지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돼요. be pushed around 이리저리 둘러댕기다 보니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도 된다고. 자, 그렇을지라도 너는 뭐 해야 돼요? Pay attention and listen.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구문 분석에서 뒤에 문장 pay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을 때 pay를 동사 1번으로 봤고요. 동사 2번은요. listen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listen은 자동사로 쓰여질 수 있죠. 우리가 지각동사로 쓸 경우에는 listen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랑 써야 돼? 전치사 to랑 같이 써야 돼. 그때는 전치사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럼 숙제는요. 지난번처럼 87쪽까지 할 거고요.